1만 8천 신들의 땅 제주. 예로부터 무속이 강했던 제주는 불교가 번성했던 한반도와는 달리 불교 문화가 번창하지 못했다. 하지만 고려시대 몽골 지배기 제주의 불교도 전성기를 누렸는데 아직도 몇 개의 사찰이 남아 화려하게 꽃피었던 제주 불교의 어제를 보여주고 있다. 고려시대에 화려하게 꽃피웠던 제주 불교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전래되었을까? 제주 불교의 전래설은 크게 두 가지 설이 대두되고 있다. 첫 번째가 남방 전래설로 고려 대장경 법주기의 바탕을 두고 있다. 법주기에 등장한 여섯 번째의 대하라 한인 발타라 존자가 구백나항과 더불어 탐몰라주에 살았다는 기록에 비추어 남방으로부터 불교가 전래되었다고 보는 설이다. 남방 전래설과 함께 대두되고 있는 또 하나의 전래설이 있다. 바로 북방 전래설이다. 북방 전래설의 경우는 우리 탐나국이 고대에 있어서 고구려 백제 신라와 빈번한 그러한 교역 활동을 했기 때문에 백제에 아주 융성했던 불교 문화가 자연스럽게 제주도로 건너왔을 것이라고 보는 그런 하나의 입장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상당한 논란거리가 제기되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남방전래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석가의 여섯 번째 제자인 발타라 존자가 제주도로 건너와서 결국 불교를 전파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어떻든 북방전래설과 함께 그 북방에서 불교가 전해오기 상당히 오래전부터 제주에는 이미 남방을 통해서 불교가 전해져 왔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제주의 대표적 사찰 중 하나인 서귀포시 하원동 법화사. 신라의 황룡사에 못지않은 규모로 법화사 또한 창건연대와 주체가 정확하지 않다. 장보고가 해상무역의 안녕을 기원한 사찰이었다는 설과 원순제의 피난 궁궐이었다는 설이 거론되고 있다. 기록을 보면 법화사의 규모가 실로 대단했다. 일반 사찰의 노비가 30명인데 반해 법화사의 노비는 무려 280명에 이른다. 규모를 알 수 있는 것은 노비 숫자뿐만이 아니다. 거대한 규모의 아미타 삼전불상 또한 법화사에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기록을 보면 법화사 아미타 삼전불상은 원나라 때 양공이 만들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법화사는 원에 의해서 중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당시 제주도가 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됐죠. 일본이나 남송 정벌을 위해서 해로를 탐사하기 위해서 이제 관리들도 보내고 그러한 시점에 결국 법화사의 중창이 이제 이루어졌던 겁니다. 삼별초가를 함락시킨 이후 1279년까지 그러한 긴 기간 동안 이 법화사의 중창이 이루어졌고 바로 그러한 법화사의 중창은 법화사의 위상이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그러한 중창을 통해서 몽골 원은 이 법화사를 제주도 어떤 지배의 중요한 하나의 거점 건물로 활용했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려 말 조선 초까지 제주도 내에서 가장 큰 규모였던 법화사. 화려했던 사찰의 면모는 유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983년부터 1992년까지 유적 조사가 이루어졌던 법화사. 당시 출토된 유물들이 법화사의 비상함을 보여주고 있다. 예로부터 황실을 상징하는 구름봉황무늬 막새와 구름용무늬 막새,
이와 같은 막세는 중국 원나라 시대 유물로 주목할 만하다. 고려 청자 또한 법화사가 예사 사찰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법화사는 원나라 지배 당시에 그 100여 평 이상이 되는 큰 건물이, 아주 화려한 건물이 자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고사찰이었습니다. 특히 고려 말에는 아주 상품에 해당하는 고려 청자가 출토되고요. 봉황과 용이 양각된 기와편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막세 기와죠. 그 기와는 원나라의 콩두미 궁전에서 출토되는 기와와 똑같습니다. 따라서 그 기와가 장식된 건물은 분명히 원래 황씨와 관련된 그런 중요한 건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주시 외도천, 이곳에도 법화사에 버금가는 사찰이 있었다. 바로 고려시대 3대 사찰 중 하나인 수정사다. 조선시대 초반 130여 명의 노비를 보유했던 사찰로서 그 규모가 상당했다. 사찰은 사라진 지 오래지만 지난 1998년 출토된 주춧돌의 크기는 수정사의 규모를 짐작해 준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 내 사찰 유물 중 가장 화려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유물은 탑의 한쪽 면석에 새겨진 음각, 즉 인왕상이다. 음각 솜씨가 고려시대 최고 걸작품으로서 손색이 없다. 수정사지 유적을 발굴한 결과 상당히 중요한 유물과 사찰 건물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 사찰 안에는요, 소탑, 아주 작은 문양이 인왕상이 음각된 아주 중요한 탑이 확인되었고요. 석등지, 그 다음에 종루, 진입도로, 12동의 건물지가 빽빽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11세기 순창자, 그 다음에 중국제 화폐, 즉 북송도 화폐들, 그 다음에 1694년 이전에 해당하는 각종 도자기 유물들이 아주 많이 출토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사는 제주도의 사찰 중에 가장 화려한, 그리고 고려 말에는 조정에, 즉 제주도에 있었던 관청에 철저한 지원을 받았던 아주 화려한 사찰이었습니다. 제주 바다는 역시 소리쳐 올 때 아름답다. 제주시 삼양동 원당사, 이것 또한 고려시대 3대 사찰 중 하나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원당사가 주목받는 까닭이 있다. 바로 5층 석탑 때문이다. 고려 공녀 출신으로 원나라의 황후가 된 기왕 후의 전설이 서려 있는 5층 석탑. 제주에 남아있는 유일의 고려시대 석탑이다. 예로부터 신선이 산다여 이름 지어진 영실. 사계절 찬란한 매력을 지닌 영실은 존재함이 있어 더욱더 신비롭다. 눈바람마저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르는 한라산 영실의 존재함. 한라산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탓에 예로부터 스님들의 도를 닦던 암자로 존재함의 창건연대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밝혀진 바 없다. 다만 두 가지 설이 전해져 오고 있다. 고려 대장경 법주기 기원전 540년경 석가모니 열반 직후 발타라 존자가 탐몰라주에 불법을 전파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고량부가 처음 일어났을 때 창건되었다는 설도 있다. 가장 높은 곳, 가장 깊숙이 위치한 제주 유일의 청정도량이었던 존재함. 이곳은 사무배 수령 중 한 수령이 좋은 날을 점쳐 목욕 재개하고 국성대를 지냈던 곳으로도 유명하다. 뿐만 아니라 존재함은 스님의 수행 장소로도 이름이 높았다. 제주 유일의 부도인 존재함 부도. 수행 스님의 사리와 유고를 봉안했던 부도로 속세와 떨어져 자신을 닦던 스님의 고행을 느끼게 해준다.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곳, 가장 신성한 곳에서 스님들은 마음을 닦고 또 닦았던 것이다.
법화사라든가 수정사라는 것들이 몽골과의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존자임의 경우는 제주적 불교의 양상을 강하게 간직한 그러한 모습으로 남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제도민 자체가 이 영시를 신령스러운 곳으로 인식을 했고 그 속에 이제 동굴이 있었고 좌선암이 있었고 칠청대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죠. 이것은 상당히 제주적인 그러한 어떤 상상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점에서 존자임이 갖고 있는 위상은 제주도민들에게 있어서는 그 다른 여타의 사찰에 비해서 상당히 귀중한 그러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라산 깊숙이 자리 잡은 스님들의 수행암자인 존자암. 원순제의 피난궁궐이었다는 법화사, 기왕후의 전설이 내려오는 원당사, 그리고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은 수성사터까지 오랜 세월 제주 사람들과 함께해온 옛 사찰. 하지만 아직껏 사찰의 창건연대는 물론 주체 또한 명확하지 않다. 한반도에 비해 불교 문화가 번창하지 못했지만 불교 또한 제주 사람들의 신앙체계이자 종교, 제주의 어제와 오늘을 보여주는 유산이다.